SLC와 리플 소송 2차전입니다. 자, 2차전의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담았는데요. 일단 SLC와 리플의 소송의 1차전은 끝난 것 같습니다. SL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지지 않았다라면서도 이번 판결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리플, 그러니까 XRP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라는 그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고 항소할 듯 보이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이 입장이 김동완 대표님, 네. SEC 측 변호사들을 통해 나왔어요. 네. 네, SEC 변호사들이 가상자산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레스와 권도영 대표를 이제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데, 리플과의 판결이 이 소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SEC가 지금 이제 어떤 알트코인류를 여기서는 테라입니다만 네네. 이제 증권으로 판단하게 되는 어떤 논리는 뭐냐면 이 생태계 자체를 굉장히 넓게 보는 거예요. 네. 넓게 보고서 가령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US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잖아요. 네. 이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래서 결국에 루나라는 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루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한 바구니 안에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테라폼랩스가 이제 투자계약증권 판매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넓게 보는 시각이고, 네네. 이제 반면 이제 SEC가 이번에 리플 판결에서 판결하는 것은 이런 시각보다는 더 좁게 봐야 한다라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테라 쪽 변호사들은 거 봐라, 이게 특정 코인을 어떻게 판매했느냐만으로 사실 증권성을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SEC 변호사들은 아니다. 사실 이제 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공식 입장은 안 나왔는데 네네네. 지금 이 테라 사건의 이 기소장, 이 공소 제소한 내용을 보면 그 리플 판결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재판부가 너무 좁게 판단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좀 약간 더 넓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이제 SEC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맞부딪히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김동완 대표가 넓게 봐야 된다, 너무 좁게 봤다 재판부가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유 대표님, 지난 13일에 리플과 SEC 소송의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지난 13일 이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거래소에서나 아니면 알고리즘 등을 거쳐서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부분은 증권의 법정 요인이 리플은 증권의 법정 요인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약식 판결했습니다. 단 기관 판매분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리플의 대중적 판매는 연방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네네. 네. 그럼 이제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뭐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거의 입장은 정해졌다, 더 크게 봐야 된다, 법원이 너무 좁게 봤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SEC의 공식 입장으로는 아직까지 뭐 항소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진 않았거든요. 두 분은 SEC 항소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네. 이유가? 왜냐하면 네네. 지금 SEC가 알트코인들을 증권이라고 하면서 제소를 해놓은 소장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넓게 판단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항소를 하지 않고서는 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소송 전략에 상당히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소송이라 하면 리플과의 소송 말고도 다른 여러, 알트코인들과의 증권성 소송에서 좀 지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항소를 해놓고 다른 판례를 만드는 쪽으로 조금 힘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네. 뭐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리플 판결과 별도로 진행돼야 되는,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견도 좀 있었고, 네네. 그리고 SEC 입장에서는 굳이 항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소송 기간이 2, 3년 정도 길어질 거거든요. 맞아요. 판결 나오려면 네, 한참 사실 오래 걸릴 거다. 그 전까지는 어차피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은 이제 1차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SEC 입장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입장에서는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동완 대표도 항소할 것 같다라고 했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항소하겠지만 리플은 올해를 넘겨서 이 항소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걸 두고서 이 업계에서는 요즘 그 리플 판결 이후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조기 퇴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늦게 받는다는 리플 랩스 입장에서는 게리 겐슬러는 거르고 가겠다.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물러난 SEC와 소송을 이어가겠다라고 전략을 세운 것 같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맞나요? 이게 이제 저의 뇌피셜이라기보다는 네네. 그 이제 리플랩스 측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든지 그 트위터에서 크립토 인사들은 트위터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거든요. 네네. 그런 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제 사실 매체에서 이제 전달한 것을 제가 전달해드린 것인데 실제로 SEC의 그 SEC 위원장의 평균 임기가 3년 정도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평균으로 치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5년입니다. 아, 근데 다 보장된 임기를 마치는 글쎄 경우가 뭐 하여튼 제가 이제 그 듣기로는 네네. 예, 거기서 보기로는 평균 임기 3년인데 그러면 다 마치지 못한다라고 예, 보시네요. 다 마치지 네네.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EC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제 유 대표님. 유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항소심을 가면 또 2, 3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겐슬러가 임기가 2026년까지니까 네네네. 3년이면은 거의 24년, 25년 초 이때 끝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금 크립토 인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SEC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정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이다. 네네네. 그래서 수장이 갈리면 합리적인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게리 겐슬러가 수장인 시기를 피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의도하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어쨌든 항소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항소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공식적으로 항소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리플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분 대표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네. 아까 이제 저희가 말했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항소 뉴스가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가격이 약간 급락하는 요거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항소 자체는 네네. 전혀 악재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최악의 경우에 이게 이제 이 판결이 확인이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악인데 네네네. 물론 이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 판매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항소를 한다라는 뉴스 자체는 그렇게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리플이 하고자 하는 어떤 전통 금융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겠다. 리플이라는 프로젝트가 이런 거에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아, 네네네. 네, 뭐 비근한 예로는 뭐 JP 모건이 만들고 있는 JPM 코인이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리플 가격에는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올 하반기 크립토 시장이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살펴봤고 두 분도 별반 다르지 않게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요, 미국 대선이 있고요. 무엇보다 크립토 투자자들이 모두가 바람에 맞지 않는 반감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크립토 시장, 뭐 좁게는 비트코인 가격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년이요? 내년이요. 24년입니다. 내년은 그냥 진짜 찍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단 변수를 구분해서 여쭤볼까요? 일단 내년 미국 대선이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뭐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은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가 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더 스테이트 오브 크립토 서밋에서 이제 이 얘기를 대선이 이제 크립토 시장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밝히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의 후보로 뭐 지목되고 있는 이제 존 F 케네디의 조카로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아니 공화당에서 출마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네네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친 크립토 인사다. 친 가상화폐 정치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대선이 이제 그런 후보들이 나온다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네. 미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완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대표님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큰 영향 없지만 뭐 영향 미치더라도 나쁜 건 아니다. 바이든만 재선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대선이라는 기간의 네네. 특수성이 뭐냐면 네. 대선에 공약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공약이 나오냐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내용의 공약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비트코인은 음.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SEC를 앞세워서 엄청 규제를 세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무도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투자자가 유권자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겠죠. 원하지 않을 어. 거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합리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어쩔 수 없이 한다. 뭐 그럼 이제 다들 납득을 할 텐데 지금 이게 되게 모두가 머리에 물음표가 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바이든의 경쟁자들은 조금 더 합리적인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혹은 뭐 규제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네네. 내용이 이제 나올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크립토 시장 전반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아. 않습니다. 그럼 가격에 대해서 모두 기대하는 반감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반감기가 이제 나와서 반감기가 된다고 또 가격 상승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오히려 반감기 때마다 상승폭은 줄어들었어요. 네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ETF가 승인될 경우 아, 내년에. 그러네요. 네. 그러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반감기가 수요가 겹치게 되면 큰 상승을 가격 기대하고 상승에 있습니다.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김동완 대표님도 반감기. 네, 크게는 이제 유 대표님이랑 동일한 의견이고요. 저는 줄창 얘기해 왔지만 반감기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난다. 비트코인.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 크립토 투자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네.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건재한 이유는 반감기마다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올랐죠. 수밖에 네네. 없다라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는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하반기에는 약간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은 상반기, 하반기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강한 흐름을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크립토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